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가 오늘로 45일 남았습니다. 전주 MBC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전라북도 교육감 예비 후보들을 초청해 생방송으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4분의 예비 후보 참석했습니다. 김병윤 예비 후보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네 후보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주 MBC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되고 있고 토론이 끝난 뒤에는 전주 MBC 홈페이지와 역시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론 진행 순서는 후보들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해서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공통 질문과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후보들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서거석 예비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은 30초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중심 미래교육 서거석입니다. 지난 12년 전북교육 걱정이 많으셨죠. 낡은 이념 논쟁과 실행력 부족으로 전북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뒤처졌습니다.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크고요. 저 서거석이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중심에 아이를 두고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다음은 천호성 예비 후보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 예비후보 천호성입니다. 저는 이번에 200개 시민사회단체와 12만 5천 명의 전라북도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후보 중에서 교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학교를 가장 잘 아는 후보입니다. 우리 전북교육을 젊고 역동적으로 바꿔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윤태 예비 후보 역시 30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태입니다. 최근 접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21년 의대 신입생의 80.6%가 월소득 92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정입니다. 계층 이동 수단이 돼야 되는 우리 교육이 신분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통해서 이 신분 대물림, 부모 찬스를 공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 김윤태가 신분 대물림을 공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호진 예비 후보 30초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북교육은 위기입니다. 저 황호진은 부교육감 4년 2개월을 통해서 교육감직에 가장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전북교육을 잘 알고 있고 실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가교육정책을 기획 실행해왔으며 OECD 교육기관으로 선진 유럽 교육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과 중앙, 국제 무대의 경험을 두루 갖춘 저 황호진이 전북 교육감으로 최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후보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부산대와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여러 논쟁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교육감 후보로서 교육적 관점에 입각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의견과 평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천호성 예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참 불행한 사태죠. 대학은 서열화돼 있고 입시 경쟁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현상은 진보나 보수할 것 없이 자녀 입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교육을 둘러싸고 정말 참 많은 우리 사회 현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시의 확대가 과연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는 어떤 상황으로 연결될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정시 입시에서 정시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수능은 이제 거의 생명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제를 외우고 또 경쟁 중심의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 장관 후보를 추천했는데요. 자사고를 유지하고 정시를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더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더 고통 속에서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 지역, 돈에 의해서 부모의 정보력에 의해서 자녀의 교육이 결정되는 대한민국 교육,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전북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제랄지 농어촌 확대 전형이랄지 이런 교육의 전환, 이런 것들을 다음 교육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으로 김윤태 예비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오늘은 정치적 관점을 배제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학종, 수시를 통해서 다양한 입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모 찬스가 들어간 거죠. 신분 대물림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불공정이 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학종이 갖고 있던, 수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종이 갖고 있는 장점, 다양한 소질과 능력과 적성,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학점의 장점은 또 사라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결국 부모 찬스, 그다음에 신분 대물림을 막는 공교육의 확대입니다. 그럼 공교육에서 어떻게 이런 부모 찬스를 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국제 외국어 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대한 경험들, 외국 문화에 대한 체험들, 교환 학생들 이런 것들을 전북에서 해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초 학력이 부족한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제일 어려운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는 특별 학급을 편성해서 우리가 기간제 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초 학력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모험과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행복한 이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유보된 시간이 아니고 혹은 입시만을 준비한 시간이 아니고 행복한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교육에서 우리 교사들이 또 교육감이 부모가 되어서 교육 찬스를 주겠습니다. 신분 대물림을 막고 계층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교육 찬스를 꼭 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황호진 예비후보의 2분간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우선 조국 조민 사태가 공통 질문이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교육적 주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거겠지만 한동안 우리 사회 진영 간 가장 첨예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굳이 평가하자면 금수저 특혜와 불공정성의 문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스펙 쌓기가 그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이 문제의 해법은 단순한 정시 확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정시 확대로 가면 안 됩니다. 서울대에서 정시를 확대하면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와 자사고 재수생의 입시가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사교육을 누릴 수 있는 강남 학생 및 재수생이 유리한 것이죠. 또 수능 중심 정시 확대는 국, 영수, 사탐, 과탐 등 일부 과목의 몰입교육을 야기해서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오고 교육적으로 극히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특권 교육을 정당화했던
MB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자기 주도성과 창의력을 갖춘 미래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기반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적에 의해 소수 학생이 성공하는 것보다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장점을 살려서 각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경쟁 교육으로 몰아넣는 교육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 이번에는 서거석 예비 후보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국 일가와 조민양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권력이 바뀌게 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학을 취소한 대학 측의 결정도 야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표창장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부모 찬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라고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정시를 40%까지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시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정시 확대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 위주의 선발 비중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데요. 첫째는 다양성 교육에 타격을 입히게 되고 또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 선택을 중시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하고도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한 줄 세우기, 대학 서열화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수능 위주의 선발이 그러면 반드시 공정한가?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시 선발은 고소득층 그리고 수도권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는 수시 입학이 많기 때문에 많이 불리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역시 부모 찬스를 약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 부모 찬스가 필요 없도록 진로 지도를 정리해 강화하겠습니다.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6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상대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후보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골고루 알 수 있도록 2명 이상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이 되도록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김윤태 예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6분입니다. 네, 서거석 예비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보님의 공약을 보니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적인 내용,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미래 교육에 대해서? 네, 우선 디지털 기반의 이 교실 혁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하고요. 또 선생님들에게는 노트북, 그리고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네, 고맙습니다. 혹시 그러면 과거에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교육이 필요로 했을까요? 예, 그때는 이제 주로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식의 기반을 두고서 우리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네. 그러면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교육이 우리가 해왔죠? 어떤 교육이 가장 중요했고? 2차 산업혁명 시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교육정책 전문가이신 우리 김윤태 후보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준비하려면 3차 산업혁명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후보님께서 준비하신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3차 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컴퓨터를 주도한 혁명 시대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실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교육은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바로 통합적 사고, 융복합적 사고, 그리고 오히려 인문학적 사고들, 협력하는 사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창의적인 그 새로운 걸 창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3차 산업혁명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약간 혼동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거에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교육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대답을 잠깐 해주시면 예. 어떤 거가 필요했을까요? 설명을 해주시죠. 아니요. 교육감 되시는 예비후보께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 과거 1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게 필요했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과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과의 두 가지를 혼동하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혁명입니다. 2차는 전기죠. 3차는 뭘까요?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자동차인가요? 아닙니다. 그 봐요. 지금 3차 이게 혼동을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입니다. 그 4차는 융합이고 그래서 두 가지를 혼동하고 만약 거기에 따른 미래 교육을 세우면 전체적인 혼동이 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천호성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대표 경력으로 예. 국가균형발전의 자문위원으로 쓰시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네. 자문위원 회의를 한 1년에 몇 차례 하셨나요? 회의를 네. 3번 정도 했고요. 회의만이 아니라 네. 자문위원회 그 회의가 아니 잠깐만요. 잠깐요. 제가 아니, 이제 했으니까. 질문, 네. 이제 전체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30초를 어떻게 주실 네, 겁니까? 저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합쳐서 한 네, 번에 네. 주실 자, 겁니까? 네. 분할해서 주실 자, 겁니까? 그럼 자문위원 회의를 어디 청와대에서 했나요? 아니면 어디서 서울에서 했나요? 전라북도에서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그게 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자문위원 내용을 하셨나요? 여기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자, 어떤 자문위원을 누구에게 자문을 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교육 분야에서 네네. 제가 갖고 있는 학교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느꼈던 우리 교육이 달라져야 될 내용들, 그걸 예를 누구에게 들면 자문했냐고요? 기초학력, 네. 자문위원들에게 네. 회의를 통해서 네.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을 네. 제공하는 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거죠. 누구 2021 개인에게 자문을 한 게 아니라 21년도에 그러면 자문을 몇 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정도 세 번 회의가 했습니다. 있었고 네. 각 지역에 세 번이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청와대에서 3번이요. 아니요, 서울에서가 아니라 서울 어디서? 각 지역에서 또 전주에서도 하고요, 네. 대구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에서 몇 번 있었는지요? 서울에서요. 네. 비대면이기 때문에 네. 네. 영상으로 네. 2번 정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대표 경력을 보통 쓴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전념했던 일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실제 자문위원들이 2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실제 그 자문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의 가장 대표 경력, 가장 전념했던 것들을 유권자에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황호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호진 후보의 공약 중에서 임기제 장학사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거고요. 지금 임기제 장학사는 경기, 경북,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북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임기제 장학사 제도는 교육행정이 탁상행정이다, 현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행정 시스템상의 본원적인 해법입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경험과 지식을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우리 교육이 현장성과 건강성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그 메커니즘인데요. 전북에서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이게 그 시스템상의 기득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되면 교육 관료로서 출세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이런 길을 마다하고 다시 임기 마치면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예, 네, 시간이 고맙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황호진 예비 후보의 주도권입니다. 시간은 역시 6분입니다. 예, 서거석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북 도지사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되었고 아직도 여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지어서 우리 교육감 선거는 예비 검증이 없고 검증이 온전히 언론과
유권자의 몫입니다. 서 후보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교육자라면 청렴은 기본이요. 그 이상의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육자이면서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서 후보님, 이 점에 동의하시고 앞으로 실시되는 TV 토론 등에 적극 참여하실 것이지요? 당연하죠. 예, 기대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내정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사고 특목고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서 후보께서는 자사고 유지에 동의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사고 유지에 동의하시느냐고요? 예. 지금 2025년에 이제 자사고가 지금 폐지되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특권 교육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정해진 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다. 폐지하는 게 맞다. 예. 그러면 우리 지역의 상상고도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상상고도 자사고에 들어가 있고 당연히 2025년에 폐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폐지해야 된다고 본다면 우리 지역 사회를 한동안 대단히 떠들썩하게 했던 이 상상고 폐지에 관한 한 김승환 교육감님 같이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김윤태 후보께 묻겠습니다. 신분 대물 없는 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평등한 부모 찬스를 전북에서는 반드시 공교육 찬스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물림 없는 교육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지만 간단하게 30초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신분 대물림의 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의 대다수 OECD 국가들에서 똑같이 발생합니다. 독일에서도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분에 따라서 4배 정도의 더 많은 기회를 갖습니다. 한국은 8배 이상의 기회를 갖습니다. 이걸 낮추자는 거고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외국어 지원센터를 통해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교육이라든지 모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창의적인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교장이, 교육감이 부모를 대신한 공교육으로 부모 찬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문제는 굉장히 총체적인 문제고 복잡한 문제인데 몇 가지 대안만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고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호성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3월 달에 지자체와 함께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교육협력기구 설치를 전북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후보들께 공동 공약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돌봄이랄지 방과 후 학교, 청소년 정책, 학교 폭력과 상담, 그리고 급식 등 다양한 교육복지 등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의 특성화를 고려해서 교육자치를 확장하고 마을교육 공동체 등 교육 주체를 확대하여 새로운 교육 생태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저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보여주식이 아니고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에서 교육급 및 실무 협력관을 파견하고 독립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서 자체 실행 단위까지 갖춘 상시적인 협력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천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 상시적인 협력기구, 저는 이 부분을 황 후보님하고 똑같이 정책적으로 직접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학교는 학교 안에서 섬으로 존재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학교 밖과 유기적인 연대를 해가면서 다양한 경험 또 삶과 교육이 일치되는 그런 교육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학교 밖에 교육과 행정의 협치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 내용을 상당히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 후보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천 후보님께서 기초학력 완전 보장제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네. 사실 기초학력 문제는 대단히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하게 보장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 이미 학교는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그거는요, 우리 전라북도의 기초학력 부분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원하면 제로에 거의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교육 전문가로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 끝내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예비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김윤태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윤태 후보님은 출마 선언문에서 네. 기초학력, 기본학력을 확보하고 교육의 기본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타 시도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똑같이 교육 균형 발전이 있는데요.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낮지만 아주 최하위는 아니고 중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 기초학력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먼저 학생들의 수준을 네.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은 중학교에서 희망 학생에 한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희망하지 않으면은 진단 평가를 하지 않으신다는 뜻인가요? 네, 우리가 진단 평가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가 실제적으로 자기 학급의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을 아는 것, 능력을 아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진단 도구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단 도구를 투입하는 방법을 모두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진단 전문가로서 이제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본인의 동기 유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생, 나 공부 잘하고 싶어, 열심히 하고 싶어라는 거를 찾게 해주는 한 교육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단평가는 건강검진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듯이 진단평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한 줄 세우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단 도구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천호성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그 공약에서 기초학력 완전 책임제를 말씀하셨죠? 예. 네. 진단 평가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제 공약하고 그 점에서는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민들의 전라북도 학생 학력 저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네. 우리 천 후보님께서는 2018년도에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 수능 성적을 보면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다. 낮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때 수능 성적 확인해 보셨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에 예. 수능 성적은 예.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말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 2021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네. 주도권이니까요. 네. 그 현재 우리 전북 도내 학생들의 학력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작년 대학 수능 분석을 해보면은 영어 수학의 경우에 전라북도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서울대 입학생 지역별 비율을 보니까 전북은 고3 학생 1000명당 불과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역시 이것도 전국 하위권에 속합니다. 또한 전북대를 도내 학생들이 얼마나 진학을 하는가 그 입학률을 보니까 겨우 40%를 조금 웃도는 정도고요. 우리 천 후보가 재직하고 있는 전주교대의 경우는 30%가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학력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거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우리 천 후보님의 인식이 그 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학력 저하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아니, 답변 시간도 저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시고 예. 일방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말씀하시죠. 예. 학력에 대한 인식 물어봤잖아요. 기초학력이 어떤지 저는 학교 현장에 다니면서 선생님들과 직접 만나서 들어보면 우리가 학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학력이 꼴찌다, 학력이 중간이다, 학력이 상이다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네, 그때 거기까지, 당시에 거기까지만 수능에 듣겠습니다. 얘기를 네, 했던 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생들의 진단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전문가가 분석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기반의 교실 혁명으로 수업의 질을 높여서 그게 맞춤형 수업 또 창의 융합 수업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진로 진학 상담 교사를 확대 배치해서 아이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또 어느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상담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천호성 예비 후보 순서입니다. 주도권 6분입니다. 네. 사실 이게 정책 검증을 하는 시간인데요. 우선 김윤태 후보님 네. 정책 검증 시간에 네. 국가발전위원 균형발전의 자문위원이냐 어쩌냐 이런 것보다는 정책을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할 때는 그 후보들이 갖고 있는 교육 철학이랄지 이런 뭐 교육을 보는 관점 또 학생을 보는 관점 학교를 보는 관점 이런 거에 따라서 정책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그 후보의 철학이 녹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늘 전북 학력은 꼴찌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고 학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학력의 의미를 달리 볼 수도 있겠죠. 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학력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학력. 네. 네,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선 기초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 흔히 우리가 4C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소통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협업 능력, 거기에다가 자기 주도성, 또 거기다 더 추가를 한다면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가 또는 예술적 감성. 네, 시간이 이제 인문학적 30초 감성. 됐으니까 예, 예. 제가 30초 드렸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학력은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이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을 포함해서 기능, 가치 및 태도, 그리고 다양한 역량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학력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이런 학력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포시랄지 협업 능력이랄지 공감 능력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키워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도 수업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달라져야죠.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을 사실 500개 이상을 다니면서 수천 번의 수업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기초학력의 중요성입니다. 어떠한 것을 해내더라도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학력에서 기초학력 개점을 얘기했고요. 이 기초학력을 공교육에서 반드시 책임져 줘야 된다. 이런 관점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은 앞으로 기초학력 제로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진로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특성 그리고 소질, 적성을 개발해서 각각의 삶에 살아가는 힘을 각각 붙여주는 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한 학력을 키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진로 교육원을 만들고 또 특성화된 교육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미래교육은 어떤 교육의 방법이랄지 여건이랄지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바꿔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기반 교육이랄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랄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 문제, 환경 문제, 통일 문제 이런 것들까지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기준점을 두고서 그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초 답변 시간. 잠깐만요. 아니 질문을 드리지 않았으니까. 맨 처음에 질문하셨어요 저한테. 여긴 정책 시간인데 왜 그렇게 잠깐만요. 하냐고요? 정책 질문을 드리지 않았고 잠깐만요. 아, 예, 황호진 조금 후보님. 천 후보의 진행에 따라주시죠. 네, 제가 주도권 시간이니까. 아니 저도 30초를 줘야 예. 되잖아요. 네. 저한테 왜 정책 아니고 다른 걸 하냐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네. 천 후보가 꼭 진행하시도록 30초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직업 교육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미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까?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일까? 가치 있는 삶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는 가운데 학교 교육의 본질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진로 적성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진로 교육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우리의 이제 교육 환경은 입시와 성적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끼나 잠재력을 키워주지도 못합니다. 방금 천 후보님 말씀하신 그런 삶을 성찰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 그 전환학교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생태 중심으로 전환학교에 가서 1년 동안 지내고 다시 원적 학교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전환학교가 여러 가지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네, 30초 지나서 제가 주도권에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진로 교육을 얘기하면서 4+1 교육 과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4일은 학교에서 잠시만요. 공부를 하고 하루는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또는 자기 그 체험이랄지 진로랄지 적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4+1 교육 과정을 제안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공감하고요. 예, 예. 지지합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김윤태 후보께서 지금 30초를 요구하고 계신데 그거는 이따가 주도권 토론 시간에 천우성 후보께서 김 후보에게 30초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제가 드린 게 아니라요. 그 코멘트를 했던 것입니다. 답변을 이어줘야 되고요. 예. 모든 룰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룰을 안 지켰을 때는 사회자께서 그럼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문을 하셨어야죠. 아까 질문을 이 6분은 정책 질문의 예, 시간입니다. 후보님, 두 후보님 정책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유권자들이 생방송이니까요. 그렇죠. 예. 정리하고 이따 주도권 시간에 조금 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공통 질문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심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학생이 너무 많은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와 도심 과밀학급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황호진 예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 2분입니다. 예,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문제는 사실 지역 소멸의 문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교 통폐합이나 폐교를 논의하기 전에 교육당국, 지자체, 학부모, 동문 등이 모여서 지역 살리기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LH 등과 협의해서 주거지를 주택을 제공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모형도 있고 귀농귀촌 창업과 연계하는 모델도 있고 수도권 학생들을 단기간 유학 보내는 그런 해법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학교 복합시설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는 초중 통합학교, 중고 통합학교로 설치하고 남는 건물이나 부지의
강당,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공연장, 보육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학교 복합시설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과 학교 학생들이 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소멸도 막을 수가 있고 또 학교 학생들의 교육도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골 지역에 그 기숙형 생태 중심 전원학교를 만들거나 또는 우리 지역에 하나도 없는 공립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전원학교는 도시 학생들이 1년 정도 가서 여러 가지 자기 삶을 성찰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기간을 가진 뒤에 원정학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학교 복합시설은 도심의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주로 과밀학급은 신도시에서 발생합니다. 부지는 없고 학교 총량제로 학교는 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학교는 운동장을 내어줘서 학교 복합시설을 짓고 운동장은 인근 공공용지를 활용하게 되고 이 복합시설에 주민 편의시설과 학생 교육시설을 지자체와 함께 지어서 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서거석 예비 후보 2분 답변 듣겠습니다. 네, 지금 농산어촌에는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학교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문제는 전교생이 10명 이하의 아주 작은 학교가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10명이라고 그러면 한 학년에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참여형 수업도 안 되고요. 또 아이들은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상호작용도 하고 서로를 성장시키고 거기서 사회성을 배우는 것인데 이 또래 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기능을 결국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육 주체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을 해서 남는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역시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 공간으로 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 전주 같으면 에코시티, 군산 같으면 디오션시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데에는 지금 학교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까지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학교 문을 여는 게 맞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를 신설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 천호성 예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예. 2분입니다. 네, 농어촌 소규모 학교 그리고 도심의 과밀학급 문제인데요. 학교를 없앤다는 것, 그것은요, 그 지역에 앞으로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없애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작은 학교들을 어떻게 좀 살려야 할 것이냐. 저는 지역화, 다양화, 특성화되는 방향으로 학교를 변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례는 참 많아요. 정읍에 있는 수곡초등학교, 익산에 있는 성당초등학교, 그리고 임실의 대리초등학교나 군산의 회원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조건 통폐합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이 없는 곳에는 학교가 폐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랄지 공동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통폐합을 하고요. 다만 폐교의 활용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도시의 과밀학교 학급인데요. 우선은 20명 이하의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이 공약은 제가 가장 먼저 제시했는데 많은 후보들께서 학급당 20명 이하 줄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요. 도시의 과밀학교와 농촌의 소규모 학교가 자매결을 맺는 거예요.
물론 이 소규모 학교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래서 과밀된 학급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받아서 연대에서 1년 정도 유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함께 상호 교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도시의 과밀 학급도 해소될 수 있고 농어촌 학교의 특성도 살리면서 과소도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윤태 예비후보 2분 답변 듣겠습니다. 네, 마을 살리기, 마을 학교 살리기 너무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 살리기가 마을 학교 살리기나 마을 살리기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예산이 10조가 됩니다. 이 10조가 대부분의 60%가 SOC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에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서 지역 살리기, 마을 살리기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은 학교 살리기가 아니라 작은 학교에 있는 학생 살리기가 돼야 됩니다. 지금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2명 이상의 또래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야 할 수 있는 수업들입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해서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아이 살리기에 중점을 해주시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과제를 통해서 지자체가 마을 살리기, 마을 학교 살리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밀 학급에 대해서 앞에 이제 새 후보가 말씀하셨는데요. 전라북도는 유감스럽게도 과밀 학교 문제가 사실은 김승환 교육감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실제 2021년도 과밀 학교 문제가 대부분 다 해소되었고요. 근데 특정 지역들, 에코시티라든지 혁신도시 이곳, 즉 인기가 있는 곳에 과밀 학급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에는 똑같이 과밀 학급 문제가 생기는 데는 강남구라든지 이런 특정 지역들입니다. 여기에 통계 함정이 있습니다. 전체를 통계로 과밀학급이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 많이 몰린 곳과 적게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전북은 과밀학교 문제를 그렇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5분인데요.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답변 시간도 1분 이상 보장해서 토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과 반대로 진행되는데요. 천호성 예비 후보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네. 1분 응답 시간을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교육감 후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질 중에 정직과 청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서 후보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조사의 도덕성, 청렴도, 즉 정직과 청렴이 교육감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시죠. 네,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올해 서 후보님의 블로그를 보니까 청렴상을 수상하셨다고 거기에 글을 자랑스럽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청렴상 자랑스럽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8년 전의 내용을 가지고 최근에 청렴상을 받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나오시지 않아서 그때 다른 후보에게 질문드렸습니다. 잘 잡히시나요? 이 자료는요. 2014-15년 국공립대학 청렴도 점수의 비교입니다. 이걸 보면 2015년도에 전라북도는 연구 및 행정 분야 청렴도가 36개 대학 중에 36위 꼴찌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약 분야도 있습니다. 계약 분야는 1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한 종합 청렴도가 있습니다. 이 청렴도에서 전북대학교는 36개 대학 중에 꼴찌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을 받았다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적어도 총장 시절에 행정력을 잘 발휘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시려면 적어도 연구 및 행정 분야, 이 분야에서 이렇게 꼴찌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하시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전북대학교 출신입니다. 동문들에게 이거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 예. 보장해 드릴게요. 네네. 저 똑같은 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잡아주시죠. 지금 천 후보는 이 표에 3등분이 되어 있는데 왼쪽하고 오른쪽만 강조를 하시고 가운데 2015년도에 전북대학교가 계약 분야 1위 했다는 거는 그냥 슬쩍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계약 분야에서 1등 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이 계약 분야가 20점 만점이고 연구 쪽이 8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합치면 1등을 했더라도 종합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고요. 문제는 그 청년 대상의 수상 이유가 지금 2015년도에 계약 분야 1위 했다 이게 아니에요. 요거는 극히 일부에 속하고 지난번에 공직 비리를 감시하는 전국적인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바로 천 후보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1분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게 잠깐만요. 예, 예, 주도권 예. 토론이니까 나중에 예, 예. 그럼 더 쓰셔요. 예. 시간 1분 충분히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드렸으니까 서석의 제가 아니 사회자님 1분 시간을 대해서 드렸는데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시간을 드렸다고 하고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총장 하시면서 못한 일만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 나온 게 아니에요. 총장 하시고 잘한 일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행정 경험도 있으시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청렴도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몇 년씩이나 지난 이 시기에 교육감 출마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걸 발표했으며 그것도 종합적인 내용으로 보면 꼴찌가 맞아요. 이거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꼴찌를 가지고 1등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이거 청렴상을 받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육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직한 교육감, 청렴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을 우리 아이들은 원합니다. 저는 네거티브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책 검증과 함께 인물 검증, 이번에 이 검증은 총장으로서 행정력에 대한 검증하는 인물의 검증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김윤태 후보께서 30초 보장을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이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윤태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에 시간을 조금 더 드리는 걸로 이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약속을요. 예. 이 주도권 토론 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안 지켜요. 저희가 정말로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김 후보님, 그래서 꼭 잠시만요. 아까 질문하셨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지금 그때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 네. 질문을 지금 천 후보는 질문을 안 했다고 그러고 김 후보님은 제 지금 이름이 질문을 거론이 받았다고 되면 하기 그건 때문에요. 질문입니다. 예. 잠시만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김윤태 후보께 5분의 주도권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주십시오. 예. 지금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게 정당한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에게 줘야 아니 저에게 맨 처음에 룰이죠. 김윤태 후보가 왜 정책 질문하지 않고 다른 걸 하냐고 해서 예. 질문했고 전 거기에 다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에 시간 아닙니다. 더 드려서 지금 주셔야 그때 됩니다. 토론을 사회자님 그때 지금 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천호성 후보께서는 질문을 네. 안 했다고 하셨기 아까 때문에 그렇게 사회자께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주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그 그렇게 약속을 정리하고 지키셔야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거석 예비 후보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시간 5분입니다. 네, 김윤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후보님은 교육 정책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초 중고 현장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후보 중에 유초 중고 경험이 없으면 교육감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김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12년 동안에 이제 그 선출직 교육감 그리고 여기 안에는 교사 출신도 있고 뭐 교수 출신도 있고 시민단체 출신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사 출신만이 교육감을 잘했다라든지 뭐 다른 구분이 있다든지 이런 차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맞지 않고요. 실제 만약 교사 출신이라고 네. 하더라도 네, 네. 만약 초등학교 출신은 알겠습니다. 네, 고등학교에 네.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황호진 후보께 묻겠습니다. 황 후보님은 참 진보라고 하셨는데 진보 맞습니까? 저는 이제 교육 철학의 역사에서 쭉 보면요. 그 1920년대 미국 존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경험이 학습이고 네, 거기까지 안다는 하시고요. 것은 행동이다. 예, 라는 알겠습니다. 거를 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 자리에 또 후보 한 분이 자신만이 민주 진보 단일 후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후보님. 예, 그건 뭐 입장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고요.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유보하겠습니다. 네, 그 천호성 후보께 묻겠습니다. 예. 저는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진보고 무엇이 보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하는 게 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천 후보가 혼자만이 진보 후보다 이렇게 내세우시는데 교육에서 진보의 기준이 뭡니까? 저는요 혼자만의 진보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자 알겠습니다. 200개 단체가 알겠습니다.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아니, 알겠습니다. 1분 제가 1분 보장해 드렸으니까 아니, 더 드릴게요. 그렇습니까? 질문 예. 1분 보장해 주셔야 네네. 됩니다. 예. 근데 그것에 맞는 대표적인 진보 정책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천 후보님이. 진보라고 하는 아까 지금 예. 질문하셨는데 예. 저희들은 학생을 보는 관점 또 수업을 보는 관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에 따라서 제가 진보 보수를 나눈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당하고 달리 교육감은 진보에 가깝다 보수에 가깝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나눴던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알겠습니다.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과정을 알겠습니다. 보셨지 예, 않습니까? 단일화를 통해서 이룬 네, 단일 그러니까 후보 맞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네. 진보 정책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하세요. 진보 정책이요? 네, 짧게 제가 말씀해 주시죠. 모든 것들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제가 제안한 정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진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저하고 거의 비슷한데 네. 그러면 바로 그 진보가 전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천 후보께서 청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전북대학교가 제가 취임했을 때 연구비 총액이 한 300억 대였었는데 제가 2013년도에는 무려 1,000억이 늘어나가지고 한 1,400억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들의 개인 비리,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됐습니다. 그것이 결국 연구비 관련해서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됐는데요. 사실 연구를 많이 하는 대학, 연구비를 많이 수주하는 대학의 청렴도가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라든가 카이스트, 경북대 이런 데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죠. 그런데 사실 총장이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총장이 전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개인 그 연구비 관리까지 총장이 되게 그 관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 천 후보도 대학에 계시니까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 교수의 연구 비리가 총장의 청렴도와 관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죠. 그 김승환 교육감이 청렴하다고 하는데 전국교육청 종합청렴도가 2019년도에 4등급 중에 4등급, 20년도에는 4등급 중 3등급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김승환 교육감에게 청렴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청렴도 기관의 청렴도 평가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황호진 예비 후보의 주도권입니다. 역시 시간 5분입니다. 예, 서거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제기되었지만 MB 집사 김백준 석좌 교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달 22일 KBS 창에 상세하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MB 집사 김백준은 2012년 전북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음과 동시에
몇 개월 후에 전북대 석좌 교수로 임명이 됐고 강의나 연구 활동 없이 6년간 매년 6천만 원씩 총 3억 6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역시 그 질문 안 나오나 했더니 질문을 해주시는군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죠. 예. 아니, 예. 맞습니까? 드립니까? 그거만 말씀해 주시죠. 거기 여러 가지 팩트가 좀 틀립니다. 3억 6천이 틀려요? 예를 들면 6년간이 아니고 예. 저는 한 2년 남짓. 예. 제가 TV 재직할 보도 때- 내용 맞습니까? 예? TV 보도 내용 맞아요? 아니 2년 정도 되고요. 예. 2년 남짓 그리고 나머지는 후임 총장 때 석좌 제가 교수를 알겠습니다. 하셨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서 후보의 답변에 따르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 역할을 해줬다라고 해서 스스로 MB 정부에 로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서 후보가 자랑했던 전북대의 성과가 소위 로비에 의한 것이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전북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서 후보께서는 전북대 구성원과 전라도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전혀 그럴 생각은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답변 시간을 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나중에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전북도민의 실추된 명예를 사과하기는커녕 당당하신 것을 보니까 기회가 되면 윤석열 정부와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김백준 석좌 교수 강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8년 토론회에서는 어쨌든 한 학기에 몇 차례 했다라고 했다가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한 해에 2번 특강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마다 다르게 얘기하시는데요. 강의는 하긴 했습니까? KBS 보도로 봐서나 정황으로 봐서는 강의를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강의는 했습니까? 그 대학의 석좌 교수 규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임용도 됐고 또 이 석좌 교수에는 2가지 트랙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연구 강의를 안 트랙이 있고요. 했다는 얘기죠? 강의했죠. 강의 몇 번 했습니까? 거기 규정에 맞게 했습니다. 규정이 맞게요? 예. 아니, 했습니까, 강의를? 그렇습니다.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그거는 특별한 분이라서 기억이 날 것 그것까지 같은데요? 사실 총장이 강의를 몇 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기억은 말씀하실 못하고. 때마다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가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임용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백준 석좌 교수 임용 과정에서 기초교양교육원의 운영위원회와 석좌 교수 임용 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했습니까?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임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네. 편법으로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 결의로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 얘기 아니고요. 어쨌든 트랙이 연구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자문 트랙이 정상적으로 있어요. 하진 않았다. 이 말. 정상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서면 심의를 편법으로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소위 셀프 수상 논의가 된 이 제2회 대한민국 청년 대상을 수상한 단체와 서 후보와의 관계를 묻겠습니다. 해당 단체의 서 후보가 고문이었기 때문에 소위 셀프 수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총재가 윤석열 지지 조직인 나라살리기 천만 의병단 전국 공동의병 단장을 했고 전북 본부장은 전북 공동의병 단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력을 자랑하고 소위 친민주당 행보를 해왔던 서 후보가 본인이 고문해 있던 단체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주역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그건 제가 알 수도 없고요. 사실은 몰랐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에 와서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했던 서 후보를 보면서 서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근데 없습니다. 사회단체의 그 구성원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본인이 거기 알 고문으로서 수도 없는 거고요. 임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이 청렴 대상을 반납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그거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렴 대상을 반납할 의사는 없다.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으로 김윤태 후보 주도권 시간인데요. 김 후보님, 아까 천 후보님과 논쟁이 있었던 부분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부터는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묻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1년, 2년 동안 제일 심각하게 봤던 문제가 내노란불입니다. 내가 하는 건 다 정책이고 남이 하는 거는 정책이 아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천호백께서도 다른 청렴도라든지 이런 제안을 한 거가 이게 정책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황 후보님이 제시하신 석자교수 문제 이게 정책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정책 아닌 것들 우리 후보자 토론에서 서로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답변 근데- 시간은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주도쳐서 하겠습니다. 예, 시간 네. 체크해 주십시오. 우리가 내가 하는 거는 다 옳은 거고 맞고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불법이다. 제가 국가 이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 실제적으로 본인의 오랫동안 집중을 했던 주요 경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책이 아니라고 문제를 삼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정말 토론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여기, 아니, 우리가 지금 받았던- 질문 안 드렸어요. 좀 약속을 아니, 좀 지키세요. 그러니까, 네. 천 후보님, 우리 이 시간에만큼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떡해요? 정말로 약속을 지켜주세요. 아까도 저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왜 정체가 아니고 다른 걸 하냐 그럼 저한테 답변 기회를 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단에서는 정책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검증하듯이 질문할 수 있는 거다라는 답변할 시간을 주셨어야 되는 거가 정당합니다.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내노란불을 정말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법을 어겼다, 문제 있다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민주진보 단일 후보 여기서부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황호진 후보님, 민주 후보 아닌가요? 저는 반민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서우석 후보님, 민주 후보 맞나요? 진보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민주 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많이 진보 단일 후보다 못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서울에서도 그렇고 전북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했어요. 선고를 하고 불법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아까도 팻말 나왔죠. 민주진보 단일 후보 그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처벌받아요. 저는 여기서 굳이 이거를 고발하거나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는 거는 다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만 잘못이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특히 학생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건 저한테 예. 질문 주신 네, 거죠? 30초 질문, 그 답변할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네. 12만 5천 명의 전북 도민이 참여했고 그리고 200가가 넘는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후보를 모집했습니다. 5개월 동안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 진보 단일 후보로 결정된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후보들을 배제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후보로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후보들 중에 저만 등록을 했고 물론 다른 후보들 2분이 계시죠. 그래서 3명만 등록을 했고 그 등록된 가운데 민주진보 네, 후보의 30초 단일 드렸어요. 후보로 결정된 것입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우리 민주진보라는 말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법부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어떤 한 후보가 보수 후보라는 걸 썼어요. 보수 단일 후보. 그거 앞으로 쓰지 마라. 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막은 겁니다. 혹시 선관위에서 그 제재 아직까지 안 왔나요? 저한테는 전혀 문제 없다고 선관위에서 네, 그러면 그렇게 왔습니다. 전북 선관위가 이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관료제 해체라는 내용을 우리 황호진 후보께서 정책으로 내셨어요. 저도 비슷한 정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교사들에게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는 행정 인력들이 학교로 투입돼서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황호진 후보가 말씀하시는 관료제 해체까지 가게 되면 이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임기제 장학사, 사실 임기제 장학사 가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혹은 교장, 교감의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관료제 해체까지 가는 거는 너무 심각하게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학교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동사무소보다도 훨씬 더 관료적인 학교 관리제를 구축하고 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학 교무실에 무슨 부서에 다 속해 있습니다. 아이들 지도하는 것보다 사실 행정 업무 수행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이 학교 과제를 해치우고 교육 조직으로 만들면서 이 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준다면 그게 선생님들은 오로지 학생 지도와 연구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런 시도를 현직에 있을 때 해봤고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벌써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번 순서는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씩입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황호진 예비 후보부터 하시겠습니다.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 중, 고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교육감을 할 수 없고 대학 교수나 총장도 교육감직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수 출신이 계속하여 전북교육감을 맡아온 결과가 오늘의 전북교육입니다. 도민 여러분, 오늘의 전북교육에 만족하십니까? 교육이 살아야 전북에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습니다. 자녀교육 때문에 전북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180만 인구가 무너진 이후에 장년층을 중심으로 매달 1,200명 이상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북 전체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 황호진은 부교육감 4년 2개월을 통해서 교육감직에 충분히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 황호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희망찬 전북교육의 미래가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윤태 예비 후보 발언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그리고 전북에 있는 도민 누구나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정책, 교육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많은 우려와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은 실제적인 불안함입니다. 지금 많은 정책들, 윤석열 후보가 냈던 정책들, 지금 교육부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 우려의 가장 큰 거는 공교육이 정말 제대로 잘 작동을 할까, 혹은 사교육이 더 확장되고 커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입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전라북도는 제일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 균형 발전에서도 아주 떨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 김윤태가 공교육을 지키고 사교육을 없애는 그런 정책을 꼭 전북에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천호성 예비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전북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름만 알고 투표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교육감을 뽑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보, 민주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학교 교사 경력도 15년 있습니다. 가장 젊습니다. 현장성과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그런 후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교육, 우리 부모들에게도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지역사회에도 환호성이 질러지는 그런 교육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거석 예비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지난 12년 김승환 체제에 책임이 있는 기득권 연장 후보와 학생 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을 확 바꿀 서거석과의 차이를 보셨을 겁니다. 선거는 더 나은 변화를 위한 경쟁이 돼야 합니다. 누가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말이 아니라 실적을 따져봐야 합니다. 실적이 실력입니다. 저 서거석은 제15대, 16대 전북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소통과 혁신의 리더십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뚜렷한 성과를 냈습니다. 학생 중심 미래교육,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MBC는 앞으로도 유권자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4월 19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지사 경선 후보자들을 초청해 오후 5시 25분부터 90분간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전주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